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잘 되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잘할 수 있다, 응원해준 게 큰 부담이 되었고 강요로 들렸다는 겁니다. 아들 태도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 말대로 제가 한없이 부족한 엄마인지 돌이켜 생각하느라 넋을 잃고 있었죠. 그 사이 아들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으며 집에서 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과거를 회상하며 아들에게 잘못한 게 얼마나 있는지 열심히 곱씹어 봤는데,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기억과 모자가 다정하고 행복하게 지낸 기억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아들이 힘들게 했던 순간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화가 나서 당분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필요할 건 제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제가 미웠는지 신혼집에 가서 제 집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고생을 하며 시간을 보내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괴롭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한 사람은 끝까지 기억한다는 말이 떠올랐죠. 어쩌면 제가 아들을 힘들게 한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고 한없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해 집으로 불렀어요. 며느리 앞에서는 사과를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 혼자 오라고 일렀죠. 이윽고 무심한 표정으로 들어온 아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현철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힘들었던 걸 몰랐구나.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 이 부족한 애미가 사과하고 앞으로는 너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마. 아들아, 진심으로 미안하니 엄마와 화해하자. 네 결혼 문제도 더는 거론하지 않을게. 진짜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더 화낼 이유가 없죠. 알겠어요. 그럼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할게요. 저 그동안 신혼집 가서 와이프랑 지낼 테니까 결혼식 날 봬요. 이대로 가려고? 밥이라도 먹고 가. 엄마가 맛있게 차려줄게. 됐어요. 엄마 밥 별로 맛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만 갑니다. 아들은 제가 사과했음에도 전보다 훨씬 더 냉랭해져 있더군요. 아무래도 결혼 뒤에는 저와 많이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 계속해서 짝사랑하면서라도 지내야겠죠. 저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결혼식 날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와서 일찌감치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샵을 예약했다고 연락해줘서 비싼 미용실에 가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말아 올렸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특별히 준비한 고운 한복을 입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아직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자식이 결혼식 날이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하객맞이를 하려고 입구에 나란히 서서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수많은 하객들에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 30분 정도가 지나자 예식장 안에 사람들이 자리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이제 곧 예식이 시작될 것 같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객이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누구인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 손님이신가 봐요. 학교 선생님이신가? 아, 어르신, 저는 하객이 아닙니다. 어르신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았습니다. 아직 결혼식 시작 안 했죠? 네, 한 10분 있으면 시작할 텐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하객이 아니면 결혼식장 관계자인가요? 그게 사실은 제가 며느리 되실 분 남편입니다.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크게 놀랐지만 이내 한숨을 쉬고 쯧쯧거리며 한심하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괜히 헛소리하는 불청객이 분명히 보였어요. 이봐요. 네 심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썩 물러가라고. 어르신,
절 믿지 못하신다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죠. 남자는 저에게 핸드폰을 내밀며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넘겨보라고 하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봅시다. 사진첩을 열어봤더니 며느리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남자도 보였고 아들과 딸로 보이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다음 장을 넘겨봤더니 누가 봐도 화목한 가족들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합성이죠? 내 며느리를 모함하려고 가짜 사진을 만들어 온 거 아니냐고요? 아직 믿지 못하시는군요. 그럼 동영상을 보여드리죠. 자, 이걸 보시면 저와 어르신의 며느리가 될 여자가 부부라는 걸 믿으실 겁니다. 그 남자가 틀어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남자에게 여보라고 호칭을 했고 꼬마 아이들에게 아들, 딸하고 부르는 걸 확인했답니다. 영상을 모두 보고 나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지금 아들은 사기 결혼을 당하기 직전인 순간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며느리의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모두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수도 없이 많이 피웠어요. 저는 자식들을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고 억지로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저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는 대개 사자들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할 거 없이 사회에서 지위가 있다 싶으면 바로 꼬리를 쳐서 바람을 피웠죠. 저는 바보같이 참고 살면서 제발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매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잡고 가정에만 충실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핸드폰도 해지하고 거처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처가에 찾아갔더니 장인 장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종 신고를 했는데도 몇 달 동안 깜깜무소시켰어요. 저는 아내가 걱정돼서 발을 동동 구르다 사람 쳤는데 도가 떴다는 탐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큰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탐정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바로 여기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군요. 지금 신부 대기실에 있는 여자를 찾으러 여기 온 것이고 어르신께 사실을 구하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한 남자의 말을 들었더니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학교 선생님인데다 식장 안에 있는 사돈네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실종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장에 왔겠어요.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 영상 속의 여자가 맞아요? 그럼 안에 있는 며느리 부모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리고 멀쩡하게 학교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다고요. 학교 선생님이요? 여기 신부 이름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 아내의 쌍둥이 동생이 김희용입니다. 아내 이름은 김희진이고요. 쌍둥이 동생은 비혼주의자이다 조용히 사는 사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부모란 사람들은 아마 대여 갈바를 쓴 것 같네요. 어르신, 제 말 믿으시죠? 전 마누라 년과 이혼할 마음이라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르신과 아드님이 피해보시기 전에 막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고졸의 무직이었다고 하네요. 쌍둥이 동생과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동생 신분증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고 제 아들을 만난 것이었죠. 제 아들이 능력 있는 장학사이고 이번 기회에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새 시집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니 하나씩 이해가 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부인이 며느리 이름을 틀리게 부른 것과 말도 안 되는 비싼 아파트를 요구한 것, 그리고 혼수를 아들이 마련한 것, 돈 한 푼 없는 며느리가 아들을 제대로 깨어 가스라이팅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죠. 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한 뒤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젖먹던 힘을 내어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아직 예식이 시작되지 않아 천만다행이었죠. 그래서 신부 대기실로 며느리 남편과 함께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자기 남편을 보고도 표정 하나가 변하지 않더군요. 어머님,
곧 예식이 시작되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빨리 가서 자리를 채우셔야죠.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예요? 어머님 지인이신가? 너 아주 뻔뻔하구나. 네 진짜 남편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니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니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 남자를 몰라요. 그러자 며느리 남편이 다가가서 뺨을 세게 후려치더군요. 그리고 쌍욕을 퍼붓자 며느리의 표정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아이씨, 당신이 뭔데 때려? 그리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뭐? 지금 내가 어떻게 알고 온 게 중요하니? 넌 지금 두 가정을 파탄냈어. 나와 아이들이 있는 우리 가정과 여기 계신 어르신과 아드님의 가정을 망쳤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야, 그냥 꺼져. 나 곧 있으면 신부 입장해야 해. 내 인생은 이제 너같이 빌빌거리는 공장 직원이랑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장학사 남편하고 호화롭고 여유롭게 살 거라고. 저를 얼마나 물러봤으면 제 앞에서 대놓고 이따위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남편을 옆으로 밀고 며느리 년에 뺨을 날렸답니다. 천하의 사기꾼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가지고 놀아. 애까지 뗄 유부녀년이 동생 신분으로 시부르려고 해. 그리고 얼마나 뻔뻔하면 다 들통이 났는데도 신부 입장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걸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으냐? 그러자 며느리년이 눈을 세로로 크게 뜨며 대들더군요. 이봐요 어머님, 지금 현철 씨는 저한테 푹 빠졌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저랑 결혼할 사람이라고요. 어머님한테 데이트 온 거 모르세요? 그거 제가 다 시킨 거예요. 현철 씨는 완전한 나의 꼭두가시라고요. 그러니까 회방 놓을 거면 결혼식 끝나고 하세요. 다 된 밥에 콧바뜨리지 말고. 며느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눈빛을 봤더니 정신병자가 분명해 보였답니다. 아들은 이런 며느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 꼴이 난 거고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떠올려도 매질 말고는 아무것도 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머리 망가지잖아. 나 오늘 주인공 신부라고 이 노친네야. 저리 가. 니 육실하련. 너 오늘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을 치르게 해주마. 제 손에 침을 묻히고 며느리의 양볼에 따귀를 연타로 날렸습니다. 쫙쫙 소리를 내며 아주 찰지게 붙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두 손 두 발에 써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조금 질긴 부분은 제 치아로 뜯어버렸고요. 이윽고 제 몸이 지쳐서 숨을 가쁘게 내쉬자 며느리년이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이 신내나는 노친네야. 누가 뭐래도 현철 씨 내 거야. 나한테 완전히 넘어와서 평생 충성하며 살 거라고.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해. 며느리년이 제 머리채를 잡으며 상황이 역전되었고 저는 힘없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남편이 달려들어 봤지만 며느리가 구두로 낭심을 공격하는 바람에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자 누군가 바람을 가르며 며느리의 날라차기로 잡아뜨렸습니다. 이 우라질년이 감히 내 어머니를 공격해? 내가 아무리 너한테 홀렸어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애를 사랑하진 않아. 듣지 않니? 이 우부녀의 애까지 달렸다고? 거기다 뭐? 쌍둥이 동생 신분으로 나랑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냐? 너 오늘 죽었어. 가만두지 않겠다.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웨딩드레스의 절반이 찢긴 며느리의 얼굴과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성을 잃은 아들은 저와 며느리 남편이 그만하라고 일러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정말로 결혼식이 아닌 장례식을 치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난장판이 되는 소리를 들어 하객들이 전부 신부 대기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개 패듯이 패고 있으니 경악하고 놀라며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일일이 사정을 전하면서 하객들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러자 하객들은 핸드폰을 집어넣었어요. 그중 몇몇 사람이 예식장 안에 들어가서 3단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다들 케이크를 한 주먹씩 잡아 채 며느리에게 쌍욕을 하며 투척했습니다. 비천하에 걸린 하나 이거나 먹어라. 자식 새끼 버리고 새 시집을 가려고 사기를 쳐? 너 같은 년은 평생 똥통에 처박혀서 살아야 해. 바람난 것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몰면에 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응징합시다. 그렇게 케이크로 떡칠한 며느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욕과 케이크를 계속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더는 던질 케이크가 없자 아들이 결혼식에 쓸 부케를 들고 며느리의 면상에 사정없이 매질을 해댔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년아, 넌 이제 끝이야. 사기죄로 콩밥을 먹으며 차가운 감옥에서 썩어갈 거야. 아들은 부케의 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자 발로 며느리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증거를 수집해서 영장을 발부해 체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행범으로는 바로 체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년이 그 사이에 도망을 갈까봐 저와 아들, 며느리 남편이 그녀를 잡아 저희 집까지 끌고 갔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며느리가 한 짓을 알려 명의도용 증거로 신고했고 저희는 사기 결혼하려 했던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이에 형사들은 며느리를 체포했고 한참 동안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답니다. 제 아들의 신혼집과 혼수 모두 사기 피해 금액으로 잡고 막대한 처벌을 받을 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 뒤 며느리년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명의도용,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들의 사기 결혼을 막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정신을 차린 아들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지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한테 단단히 울려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나 봐요. 아니야 현철아, 엄마가 모자란 건 사실이잖아. 내가 널 더 잘 키울 수도 있었는데 엄마도 처음이라 많이 부족했던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세상 어떤 엄마들보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없이 저를 혼자 애지중지하게 키워주셨잖아요.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모두 지원해 주셨고 따뜻한 사랑을 매일 주셨잖아요. 엄마, 제가 했던 말들은 모두 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잊어주세요. 이 못난 아들을 이렇게 빌게요. 아들은 제 두 다리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드디어 제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제 그 미친 여자에게서 벗어났구나. 천만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고 돌아오던 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었어요. 현철아, 우리 결과만 생각하자. 모든 건 과정이 중요하지만 이번 이런 과정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이렇게 우리 모자가 다시 제자리 찾은 결과만 생각하자고. 아들, 다시 엄마의 훌륭한 아들이 되어줄래? 훌륭하진 않지만 엄마의 아들로 살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 절대 누군가에게 올려 엄마한테 막대하는 불효자가 되지 않을게요. 약속하고 맹세할게요.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 일어나. 그러다 무릎 다 까지겠다. 며느리를 감옥에 쳐넣고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상처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장학사로 계속 훌륭한 일을 했고 효자로 아주 잘 지냈어요. 그리고 사기 결혼 사건이 거의 다 잊혀질 때쯤 현철이가 집으로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현철이가 사기꾼 며느리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 하객으로 왔던 아들의 동료 장학사였던 거예요. 두 사람은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인연이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괜히 아들에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라고 했는지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답니다. 여하튼 장학사 아들은 장학사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 가을에 백년가약을 맺고 저와 가까운 곳에 평범한 아파트에 평범한 혼수를 두고 신혼살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장학사 며느리는 임신 2개월이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아들이 선생님이 된 걸 보고 여한이 없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받게 되었네요. 장학사와 며느리, 그리고 올해 태어날 손주까지. 정말 이제 행복에 겨워 잠이 오지 않는 요즘입니다.